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일단 저는 오를 것 같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미리미리 찍어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 이후에 우리가 비중을 40%까지 줄였죠. 줄이고 나서 여기서 다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언급을 드리고, 자, 대한전선이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느냐? 간단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추세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하락하는 흐름을 돌려내고 1파동이 나왔죠. 그래서 앞에 구가 매물 소화해주고 조정을 오랜 시간 받은 이후에 다시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닥을 다졌다라는 게 중요해요. 바닥을 다졌다. 바닥을 다지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대한증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실적 개선이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데 주가가 내려가기 힘들어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땐 저가 매수가 가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연간 컨센으로 봤을 땐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시기이고요. 분기로 보더라도 진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연간 컨센이 정말 이대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과연 대한전선 주가가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 게 맞는지, 더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뭐 2,500억이라고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으로 보면 퍼가 10이죠. 퍼가 12. 낮은 편은 아니에요. 낮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 전력망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이 대한전선, 특히 전선주들은 우리가 이 성장주로 조금 갈 수가 있어. 왜? 계속적으로 전력 인프라 확대하면서 아무리 많은 전력을 만들어내도 결과적으로 전선이 없다라면 그 전력을 우리한테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그 이 전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많이 해놨고, 특히 대한전선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아쉽겠지만, 우리가 신규 시설 투자 등이라고 해서 오늘도 공시가 나왔는데 보게 되면, 자, 해적 케이블 2공장 1단계라는 내용이고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 얼마야? 5천억이요. 5천억. 5천억이라고요. 언제까지? 27년 12월 31일까지. 잘 생각해봐요. 왜 도대체 이 해적 케이블 신규 시설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왜? 앞으로의 수요가 확대되고 고객사의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대기업이고 대한전선에 어떤 좀 강력하게 몇 조짜리의 수주 계약을 내리고 싶어요. 여기 회사 가격도 마음에 드는데 얘네도 기술력 보니까 괜찮은데 다른 뭐 LS전선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나쁘지 않은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대한전선의 계약을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전선이 만약에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된다, 캐펙스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희가 이 정도 캐파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공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너희가 증설을 하는 걸 보여주면 우리가 공급 계약할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서 뭐요? 대한전선이 시설 투자 들어가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대한전선은 대규모 공급 계약 이후에 뭐 했어요? 계속적인 상승 탄력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리미리 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종목이 왜 갈 수밖에 없을지, 왜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간단해 여러분들. 전선주 움직임을 보라고요. 우리가 지금 월봉상 대한전선 봤을 때 어때요? 박스예요, 박스. 박스란 말이야, 박스. 박스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비교해봐요. 다른 전선주들 봐봐. 일진전기. 그쵸? 봐봐요. 주가 어때요? 주가 어떠냐고. 바닥 대비 얼마 올랐어요? 얼마? 6배 올랐어요. 6배. 얘만 그래요? 안 해요. LX그룹 봐봐요. LS그룹. LS 일렉트릭 봐봐요. 바닥 대비 얼마 올랐어요? 바닥 대비? 바닥 대비 5배 올랐죠. 그죠? 또 누구 있어요? 가온전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친구들 위주로 보는 겁니다. 실적이 나오는 친구들 위주로. 가온전선 얼마 올랐어요? 얼마? 거의 6배 정도 올랐죠. 그죠? 전선도 뭐 있습니까? 전선주. 뭐 LS전선. 이것도 보게 되면 주가 얼마 올랐어요? LS전선 같은 경우에도. 근데 얘는 지금 상장 자체가 비상장이죠. KOTC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LS 일렉트릭을 보는 게 맞다. 선생님 대원전선 안 올랐어요. 선생님 대원전선 봐요. 대원전선 얘는 안 올랐는데요. 얘도 그럼 뭐예요? 얘도 이제 오른다는 건가요? 근데 잘 봐봐요.
여러분 제가 주식을 아무리 제가 차트 선생이고 차트를 많이 보지만 저는 실적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예요.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적 같이 보고 모멘텀도 본단 말이야. 대한 실적 봐봐요. 대원전선 실적 어때요? 어때요? 못 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나중에 테마성으로 움직이겠지. 위로 쫙쫙쫙 테마로. 근데 지금 보면 이 대한전선의 실적을 봤을 때 어떻다? 충분히 괜찮다. 저는 그래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시설 투자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 시설 투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5천억을 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바를 아셔야 돼요. 얘네들이 바보예요? 대한전선 바보예요? 시설 투자 5천억을 왜 해요? 왜 하겠어요? 앞으로 들어올 수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 대규모로 공급 계획을 체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케이블을 받아가는 사람들, 돈을 주는 사람들이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있을까? 이 회사가? 그런 생각을 분명 해야겠죠. 그러면서 너희가 시설 투자를 단행을 해. 그럼 우리가 투자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도대체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나예요. 고객의 수요가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매출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볼게요. 매출 및 수주 사항을 보게 되면 이 대한전선, 전선 부분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내수나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전선 보면 나선 및 권선에 관한 부분들 자 수출 어때요? 작년 총 3,600억인데 1분기에 1,000억이죠. 수출이 조금 늘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요. 그죠? 수출이 조금 늘었고 우리가 전력 및 절연선 이 부분은 좀 줄었네요.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사실 이거죠. 이거 억 원이기 때문에 수출 1,000억 원. 핵심적으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들에서 뭐 이때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29기 그러니까 즉 23년도겠죠. 23년도에는 2,300억 총 그리고 24년도에는 이 3,600억 그리고 25년도에는 이 정도 추세라고 하면 4,200억, 4,30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늘어나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볼게요. 가동률을 볼게요. 아마 이 가동률 좀 나올래나? 제가 뭐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1일 평균 가동 시간을 볼게요. 가동 시간 얼마요?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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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24시간 돌아간다는 거예요.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그쵸? 그쵸?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잘 봐봐요. 주말은 쉬는 거겠죠? 그죠? 주말은 쉬는 거겠죠? 주말은 쉬면서 돌리는 걸 텐데 우리가 가동 가능 시간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주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주말은 안 돌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인력이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럼 보게 되면 여기서 당진 공장 가동 가능 시간, 총 가동 가능 시간이 1776시간인데, 그죠? 실제 가동 시간이 얼마예요? 1441시간. 가동률 81%. 가동률 85%. 지금 해적 케이블 쪽에서는 가동률이 어때요? 8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가동률이 80%가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너무 과포화 상태다. 과포화 상태. 평균적으로 가동률이 80%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공장들이. 그럼 이건 뭐예요? 일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말을 빼고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높은 가동률이고요. 해적 케이블은 뭐예요? 거의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1분기다 1분기. 그럼 2분기 때 지금 이러한 증서를 선택한 이유, 정확히 7월 16일에 이러한 공시를 통해서 증서를 선택한 이유는 해적 케이블 쪽에서 엄청난 뭐예요? 엄청난 현재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 자체가 뭐다? 엄청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전선은 순간적인 공급 계약이 터지면서 주가가 팡 튀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뉴스에 대한 부분 볼까요? 뉴스가 나왔네요. 해적 케이블 공장 관련돼서 투자한다. 수요 확대에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대한전선은 이사를 열고 5천억을 투자하기로 결의했다.
자, 이번 투자는 국내외 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와 해상 풍력 시장 확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참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투자 기간은 27년 12월까지이고, 자, 대한전선은 이번 투자 결정에 따라 연내 해저 2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해저 2공장 1단계는 640kV급 초고압 교류 송전, 해저 케이블 생산이 가능한 전용 공장이다. 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대한전선은 지금 새로운 공장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증설이 들어간다는 건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성장의 시작기에 여러분들이 뭐해야 된다? 매집을 해서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저는 정말 이게 퍼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하는 거 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깔린 지, 전선 인프라 깔린 지 30년, 40년이 지나고 있고요. 이 노후화된 전선에 대한 부분들이 뭐다?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되면서 인프라 교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매출과 영업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 나가고 있던 전선주 더 잘 나갈 거고요. 대한전선처럼 밸류에이션을 못 받았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으로 가장 많은 주가 상승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분명히 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여러분 대한전선 많이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 분명히 저 또 뭐요? 또 욕먹어요. 뭐랑 똑같아요? 두산이랑 똑같단 말이야.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정말 기억하시면 기억하겠지만 17,000원, 20,000원 구간에 쭉쭉쭉쭉 모아서 뭐 했어요? 모아서 수익 굉장히 크게 거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대한전선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전선 잘 모아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조금 더 변동성 나왔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내려와 주면 또 추가 매수 기회를 잡으면 된다. 저는 이 주봉을 봤을 때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자체가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반영을 받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한전선이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나 나오잖아요. 전 정말 SMR 관련된 회사만큼의 비중을 대한전선에 실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대한전선 들고 있는 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들어오시고, 분명한 것은요, 시장에서 이거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하는 사람들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력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내용들을 잘 보면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 에너지 시설을 만들겠다잖아요. 그럼 그 시설들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거기서 폭발적인 전력을 만들어내봤자 노후화된 케이블에서 전력 손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애초에 뭐요? 아무리 많은 전력을 생산을 해도, 잘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노후화된 케이블은요 전력 손실률이 50%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 A라는 에너지 원에서 100기가와트의 메가와트의 에너지 생산했다라고 했을 땐 요건 B로 보내면은 50기가와트가 날라가겠죠. 엄청난 큰 손실이죠. 근데 내가 엄청난 전력을 만들고 초고압 케이블로 전력 손실이 30%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70의 전력이 도달한다고 하면 이건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 전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많은 전력을 만들어봤자 전선에서 손실 발생하면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전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 전력의 핵심은요, 변압기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전선이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봐라 전선주 어떻게 되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서도 ESS도 중요하다. 전기를 충전하는 부분들.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나 요거 좀 이 내용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쪽에 번호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거든요.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대한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우리 같이 잘 대응해봤으면 좋겠고, 대하면서 저는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5천억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한 번 더 역시 엄청난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증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이 모든 것은 엔비디아 덕분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덕분이다. 엔비디아가 수많은 엄청난 이 HBM을 사들이면서 루닛인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엔비디아의 장비를 할게요. 이 장비가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전력 수요를 일으키고 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비율이 전체 나라의 전력 비율의 10%라는 거예요. 미쳤죠? 이만큼 엄청나게 큰 전력 소모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엔비디아가 죽으면 절대 안 되겠죠. 저는 엔비디아가 현재 황제주로 불리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퍼즐은요,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전선을 깔고 가는 거고, 마지막 대세 상승 나오는 건 로봇. 그래가지고 왜 엔비디아가 로봇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로봇 관련된 주식도 황제주로 하나 넣어 놓을 테니까 요거까지 받아가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황제주,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제가 말씀드릴 황제주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시장 자체가 AI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큰 틀에서 이 AI라는 이 관점 안에서 사실상 이 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AI 관련돼서 사실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AI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누구죠, 지금?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자,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주를 네이버에 치면 여러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관련주들을 보면 주가 상승 탄력 자체가 5배, 6배 올라갔어요. 그쵸?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 시장에서 얘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하는데도 안 올라가요. 그쵸?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가면서 잊혀졌거든, 사람들 시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강하게 정말 몇백 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만큼 매집이 길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요런 패턴이거든요. 이거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상승하면서 아주 강하게 주가를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3배를 올리고 나서 주가를 그대로 다 뺐어요. 다 빼면서 중간중간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 이 부분을 일단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올리면서 1차적으로 물량을 싹 다 긁어 모았다. 3배나 비싸졌어요. 3배나 비싸게 사고 또 내리면서도 물량을 매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매집 단가가 어디? 이쪽일 겁니다. 이쪽 17,000원에서 20,000원대. 근데 얘네가 어떻게 움직였냐 보시면 이렇게 하락 매집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다? 폭등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 친구는 7배는 아니지만 이 다음 거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10,000원대에서 뭐 7배라고 할 수 있겠네요. 68,000원대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패턴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이 친구도 봐봐요. 앞쪽 구간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죠? 올리면서 이 매집을 진행을 했고, 또 어떻게? 또 내리면서 매집을 진행을 했다. 보시게 되면 이 저가 대비해서 3배, 그죠? 4,000원대, 5,000원대에서 3배 비싸게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 어떻게 돼요? 또 눌렀죠? 누르고 나서 바닥권 5,000원대를 찍어준 이후에 주가 상승 볼래요? 어떻게 됐어요?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35,000원까지 주가가 7배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매집의 형태인데, 이 엔비디아 관련주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친구들도 바닥에서 3배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뭐요? 다시 여기서 재정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터뜨려서. 지금 보면 내려올 때 거래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거래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뭐요? 슈팅 나오기 일부 직전이다. 그쵸? 충분히 이 AI 관련돼서 정말 황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대폭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자료 받아가셔서 반드시 대응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려면 위쪽에 번호 몇 번이죠? 010-9201
자, 63이고 이쪽으로 황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선착순 10명까지 이 영상 선착순 10명까지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뭐해라? 꼭 받아가셔라. 자, 위쪽 번호 010-9201 자, 63이고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